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34쪽의 텍스트 자료의 처리와 시각화에 대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기서 배우게 될 수학적 개념, 벡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배워본 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수학 자료집이라 해서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도 과제가 있기 때문에 꼭 프린트물 준비해 주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수학 자료집 1, 벡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벡터의 기본 개념부터 벡터의 크기, 벡터의 이제 사칙 연산, 덧셈과 뺄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벡터의 성분,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벡터의 내적,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요것에 대해서 한 번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부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 벡터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는 하나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속도, 가속도, 힘은 우리가 크기, 방향도 함께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우린 지금부터 벡터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는 점에서 지금 B라는 점을 향하고 있는 벡터를 여기가 시점, 시작하는 점을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를 벡터 AB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벡터 AB 옆에 절대값처럼 보이는 요 기호가 있죠. 요거를 벡터 AB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에서 나올 건데요. 요걸 벡터 AB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서 시점과 종점을 화살표로 이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옆에 확인 문제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요. 벡터라고 하고 점 A를 벡터 AB의 시점, 시작하는 점을 시점, 점 B를 벡터 AB의 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다 넣었고요. 자, 뜻을 배웠기 때문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크기는 결국 선분 AB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선분 AB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기호로는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벡터 AB의 크기를 나타낼 때 벡터 AB의 절대값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벡터를 한 문자로 벡터 A, 벡터 B, 벡터 C와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벡터 A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2이고 선분 AD의 길이가 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런 직사각형 ABCD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게요. 자, 선분 AB 길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라고 적혀 있고요. 선분 AD의 길이는 5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문제는 벡터 AB의 크기죠. 자, 벡터 AB의 크기. 벡터 A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위에 덧칠해 볼게요. 요게 벡터 AB죠.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에요. 선분 AB의 길이니까 2가 되겠죠. 자, 벡터 AD의 크기도 한번 구해봅시다. 시점이 A고 종점이 D인 벡터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 크기는 당연히 선분 AD의 길이기 때문에 5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 자, 여기서는 두 벡터를 더하기도 해보고요. 빼기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벡터 A를 벡터 AB, 벡터 B를 벡터 BC라고 했을 때 벡터의 덧셈,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처음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벡터의 덧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맞춰주면 답은 처음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벡터의 종점, 벡터 AC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이 시점이 이 종점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벡터 AC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요게 벡터 AB죠. 요게 벡터 BC죠.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새로운 벡터 AC가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가 되는 겁니다. 위에 여기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식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시점과 종점 잘 생각해 주면서 덧셈 해주면 되고요. 뺄셈도 해볼게요. 자, 벡터 A는 마찬가지로 벡터 AB고 벡터 B는 벡터 AC라고 적혀져 있죠. 자, 여기서 벡터 A에서 벡터 B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식은 벡터 AB 빼기 벡터 AC가 되겠죠. 자,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벡터 AB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벡터 AC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요것도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덧셈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 식은 벡터 AB 더하기로 바꾸면 이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면 돼요. 마이너스 벡터 AC는 플러스 벡터 CA랑 똑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벡터 AC는 플러스 벡터 CA랑 똑같아지고 우리 요거를 교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두 개 위치만 살짝 바꿔보세요. 그럼 벡터 CA 더하기 벡터 AB가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시점 처음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일치됐죠. 자, 답을 어떻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 벡터의 시점, 두 번째 벡터의 종점, 벡터 CB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쌤이 뭐 수학적인 연산으로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냥 편하게 보면 되냐면 벡터 AB 빼기 벡터 AC죠. 벡터 AC를 반대로 플러스 벡터로 벡터 CA로 보면 돼요. 그럼 결국에 벡터 CA 더하기 벡터 AB가 되니까 답은 벡터 CB가 바로 나오겠죠. 그림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평행사변형에서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AD를 벡터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는 요게 쌤이 시점을 일치시키면 벡터 AD를 어떤 벡터로 바꿀 수 있냐면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벡터 BC로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이 벡터 BC도 벡터 B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알겠죠?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요 벡터는 벡터 AB 더하기 원래는 벡터 AD였는데요. 요 벡터를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 대신에 벡터 BC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벡터 BC로 보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 시점이 일치가 됐죠. 그럼 요 벡터는 합쳐서 벡터 AC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C 답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A부터 C까지 한 번에 가는 요 벡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이 평행사변형의 뭐 대각선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벡터 시점이 같은 벡터의 합에서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벡터 A 빼기 벡터 B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 문제는 벡터 A는 여러분 벡터 AB죠. 마이너스 벡터 B는요 벡터 AD예요. 쌤이 아까
이 마이너스 벡터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벡터 AB 더하기 벡터 DA가 되죠. 자, 그림으로 요거는 풀어볼게요. 벡터 AB는 여기에요. 벡터 DA는 이거죠. 어차피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벡터 DA부터 벡터 DA 더하기 벡터 AB 요걸 해주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시점이 D면서 종점이 B인 벡터 DB라는 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벡터의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분은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찍을 때 그 각각의 성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벡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점 A, 2,1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OA라고 할 때 이 2를 벡터 A의 X 성분, 여기 있는 1을 벡터 A의 Y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쌤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원점이 시점이 되고요. 2,1 여기가 종점이 되는 벡터 AB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원점 그리고 A점 벡터 OA라고 하고 간단하게 벡터 A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여기서 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X 성분, Y 성분 두 가지 성분만 가지는 벡터를 우리 여기 2차원 벡터라고 하고요. 성분이 3개인 것을 3차원 벡터라고 하고요. 성분이 4개인 것을 4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벡터의 성분을 말하고 그 벡터의 차원까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성분은 쉽죠? 그냥 3, 5 각각의 성분을 말하면 되고 성분이 2개니까 2차원 벡터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0, 1, 3 성분이 3개니까 3차원 벡터라고 하면 됩니다. 3번은 1, 4, 마이너스 1, 0이고요. 성분이 4개니까 4차원 벡터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좀 많죠. 0, 0, 2, 3, 4, 10이에요. 성분이 몇 개? 그렇죠. 6개. 6차원 벡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차원은 그 성분의 개수를 따져주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5번째 주제로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 성분이 주어지면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면 우리 벡터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벡터의 연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성분 계산이에요. 보면 A1은 각각에 대응되는 성분 B1끼리 A1 풀마 B1, A2는 B2끼리 B2와 A2 풀마 B2, A3는 B3와 A3 풀마 B3가 돼요. 요것도 3차원 벡터고요. 요것도 성분이 3개니까 3차원이겠죠. 차원이 같은 벡터여야지만 우리는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원부터 잘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한 개 더. 요거 두 번째 거 상수배. 요건 상수배. 벡터의 상수배라고 하고 다른 교과서에 뭐 스칼라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K라는 상수를 벡터 A에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성분에서도 K가 곱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쌤이 또 다시 봐줄게요.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3번 주제에서는 더해서 벡터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8, 7, 6 3차원 벡터가 있고요. 3, 2, 1 3차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를 성분끼리 더해 준다면 8 더하기 3, 11, 7 더하기 2, 9, 6 더하기 1, 7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벡터의 뺄셈도 성분끼리만 빼주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암산 좀 해볼게요. 8 빼기 3, 5, 7 빼기 2, 5, 6 빼기 1, 5, 5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모두 다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상수배를 이용하면 5로 묶어서 1, 1,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한번 참고로 해봤습니다. 자, 3번. K는 지금 2라는 상수예요.
그래서 벡터 A에 지금 2를 다 곱한 이 벡터 A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벡터 A 여기에다가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16, 14, 12가 되겠죠. 자, 4번 문제도 한 개 한 개 적어 볼게요. 16, 14, 12에다가 자, 마이너스 벡터 B에 2를 다 곱해주면요. 6, 4, 2가 되겠죠. 자, 요거 빼주면 성분들은 10, 10, 10이 되겠죠. 10, 10, 10이니까 마찬가지로 상수 10으로 묶어주면 1, 1, 1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식 기억나죠?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은 좀 중요하니까 쌤이 요거를 조금 풀어서 적어볼까 해요. 벡터 AB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를 이제 위치 벡터라 해서 시점이 원점인 벡터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좌표 평면 상에서 요 개념은 좀 필요해서 쌤이 적어볼게요. 여기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를 쌤이 B라고 해볼게요. 지금 벡터 AB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여기 원점이 있죠. 요 벡터를 벡터 OA, 요 벡터를 벡터 OB라고 했죠. 여기서 벡터 AB를 시점이 원점인 벡터로 바꿔주려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빼주면 되겠죠.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벡터 OB가 뭐냐면 여러분 B1, B2죠. 이 B의 좌표가 B1, B2이기 때문에 A의 좌표는 A1, A2예요. 그래서 여기서 벡터 OB, B1, 아니 OA, 벡터 OA니까 A1, A2를 빼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계산해주면 B1-A1, B2-A2가 돼요. 그 개념이 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요게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치 벡터로 바꿔서 성분끼리의 뺄셈을 해줘서 1번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성분을 알아야지만 우리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 구하는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우리 이 원소들, 성분들이죠.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근호,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문제 6번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AB가 있네요. 벡터 AB는 여러분 밑에 계산했던 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요 벡터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로 표현할 수 있고요. 벡터 OB는 지금 2,3이죠. 2차원 벡터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자, 계산하면 벡터 AB는 1,1이 됩니다. 자, 크기는 뭐예요? 요 성분의 크기,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도 벡터 AB의 거리는 루트에 1 더하기, 원래는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냥 생략해서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의 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수직 조건, 평행 조건은 조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적부터 한번 봅시다. 평면 또는 공간에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이 있어요. 그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라는 각은 0에서 파이까지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파이는 우리 익히 360분법으로 하면 180도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벡터 내적 A, B를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까지 곱한 값을 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벡터 사이의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쌤이 네모 칠게요.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적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요 내적을 성분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밑에 있죠. 요것도 중요해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원래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각각의 성분들의 곱의 합으로도 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모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로도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7-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 A 크기 곱하기 다시 적을게요.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0도부터 180도까지의 각이고요. 자, 내적은 성분으로 구해야 돼요. 이 성분 두 개의 각각에 해당하는 성분 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2죠. 3 더하기 2는 첫 번째 벡터 A의 크기 루트 1 더하기 4니까 5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은 루트 50이죠. 루트 50분의 3 더하기 2, 5가 되죠. 루트 50은 5루트 2죠. 5루트 2분의 5고 5로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죠.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 세타 각이 여기 사이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서 여러분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조금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몇 도일 때 가능해요, 세타가? 그렇죠. 45도일 때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기 파이로 이용을 하니까 45도 대신에 4분의 파이로 적으면 되죠. 4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라디안 개념으로 여기 4분의 파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7-1번에 했던 공식을 또 표현을 해놓고 있네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여긴 3차원 벡터 두 개 나왔네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내적한 것들의 이제 크기의 곱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내적은 분자를 보면 성분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크기는 우리 공식들 있죠. 성분의 크기 공식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 한 문제 더 해봅시다. 7-2번으로. 식은 그냥 쭉 적어줄래요. 쌤은 저 공식은 이용하지 않고 내적 공식으로 그냥 적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 내적 공식이죠. 이 좌변은 성분의 곱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계산해 볼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자,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루트 6 곱하기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9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 코사인 세타 찾으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요건 3이죠. 3 루트 6분의 6이네요. 자, 약분까지 하면 루트 6분의 2죠. 유리화까지 하면 6분의 2 루트 6이고 한 번 더 약분하면 3분의 루트 6입니다. 자, 특수각이죠. 특수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그냥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내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8번.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자, 수직과 평행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죠. 수직은 이렇게 선분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서 만나는 거고요. 뭐 벡터로 표현하면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서 만나는 개념이고요. 평행은 벡터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만나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평행 조건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나 만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반대여도 된다는 거.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 계속 일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조금만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수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내적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내적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밑에 살짝 적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벡터 A 곱하기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내적이라고 했죠. 수직이 되려면 여기가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이 세타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0이죠. 그렇죠.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내적이 0이 된다는 게 성분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성분의 곱의 합 A1, B1 더하기 A2, B2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두 번째 평행 조건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조건도 우리 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행 조건에서 내적이 우리가 이렇게 두 방향이 일치되면 여러분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서는 0이에요. 이루는 각이 0이지만 이 두 번째 조건 여기서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시점을 일치시켜 보세요.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을 일치시키면 이렇게 일치시키면 이런 벡터가 되죠.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시점 일치를 시켜보면 이루는 각이 0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내적을 두 가지 형태로 적을 수 있어요. 벡터 A 곱하기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0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 더. 두 가지 형태니까 벡터 A 곱하기 벡터 B가 뭐가 되냐면 곱하기 코사인 파이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라서 요거를 그냥 벡터 A 곱하기 벡터 B로 적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오는 요 필요 충분 조건 벡터 A 내적 벡터 B가 플러스, 여긴 플러스죠. 여긴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A 곱하기 벡터 B의 크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이 평행은 각 성분이 똑같은 스칼라 배를 이룹니다. 이 B1이라는 벡터가 A1이라는 벡터에서 K배가 곱하기 K배가 됐다면요. 마찬가지로 B2라는 벡터도 이 A2라는 벡터에서 똑같이 곱하기 K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벡터의 평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B1이 KA1이고 B2는 KA2다. 똑같은 상수배, 스칼라 배가 되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8번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만족시켜야 되냐면 내적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내적을 구해 볼게요. 이렇게 성분끼리의 곱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t는 0이다.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t는 얼마예요? 12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평행이네요. 평행이 되면 이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배, 상수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쌤은 벡터 A를 어떤 K 곱하기 벡터 B가 돼야지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성분끼리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3,t죠. 그럼 벡터 B는 마이너스 4K의 K가 되겠죠. 두 벡터가 같아야 돼요. 3이 마이너스 4K와 같고 T는 그냥 K와 같겠죠. 이거 풀어주면 K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T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T도 K와 똑같다 했죠. T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요 정도 개념. 7번 내적부터 수직 평행 조건 내용이 처음 벡터를 배우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의 개념부터 지금 8번까지 벡터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면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벡터 관련된 개념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숙제를 하나 낼 거예요. 여기는 과제를 해서 쌤이 아까 그 패들렛 주소를 이제 카톡방에 줄 거예요. 뒷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장 한번 보면 우리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쭉 내려보면 6번까지 문제 있죠. 4페이지에. 요 문제를 다 풀어서
다 풀어서 그 푼 과정을 푼 뭐 종이나 쌤이 이제 이거 PDF 파일도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다 풀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요거로 쌤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